이번 시간은 페이지 319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공사 쪽 보도록 합니다. 자, 도장 공사는 올해 시험은 0에서 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개념은 출제됐던 것이 에나멜 페인트를 출제를 했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마 이 페이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보면 에나멜 페인트. 자, 에나멜 페인트가요, 근데 도장 공사는 기출을 잘 봐야 돼요. 단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형. 기출이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기출된 부분은 계속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가 19회 때 나왔거든요. 근데 얘를 3번이나 기출했어요. 얘는 3번이나 기출했습니다. 자주 냈던 데를 많이 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도장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쉽게 이겁니다. 우리 화장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화장 안 해요?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 냈던 데 계속 냅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가장 주를 이룬 데가 320페이지 있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23페이지에서 도장공사 시방서에서 나와요. 이 두 파트입니다. 이 두 파트를 정확히 하시면 돼요. 명심하세요. 페이지 320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하단서부터 시방서 나오죠. 맞죠? 이 두 파트만 정확히 잘 해놓으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320페이지 보면 320페이지를 요번 과정에서는 정확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장의 일반 상해가 나오죠. 제일 먼저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될 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강풍시 도장 작업은 중지하라 나와요. 강풍. 자, 강풍이 불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강풍이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무엇입니까?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게 와서 도장면에 고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 불 때 막 먼지도 막 날아오고 눈뜨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강풍시는 특히 외부 도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도장을 하지 말아라, 이게. 도장면에 이물질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도장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지오는 시에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오는 시방서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5도씨 미만이 돼요, 지온. 그리고 5개념은 습도가 85% 초과입니다. 초과. 이럴 때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색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자, 왜 야간 작업을 중지하는가 하면, 야간 작업은 인공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공조명 아래에서. 그러면 인공조명 아래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양광에서 봤을 때 하고 색깔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조색을 하게 되면 색깔을 조색 먼저 볼게요. 조색은 여러분들 저기 보십시오. 324페이지 봐요. 324페이지 상단에서 하단으로 보면 7번에 조색 나오죠. 몇 가지 색을 갖다 섞어서 도료를 혼합해서 자기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섞는 작업하는 것이 뭐다? 바로 조색입니다.
그럼 초색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원색 계열의 아파트 벽면 보신 분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아파트 칠 안 해놨죠? 그러면 조색을 해서 파스텔 계열 아닙니까? 그래서 색을 썼거든. 맞죠? 조색을 해놨기에 조색한 색깔은 색깔 구별하기 어려워요. 인공 조명 아래에서. 그래서 야간 작업을 어떻게 중지하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면 안 돼요. 내 아는 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 서로 있잖아요. 쏘간다고. 둘 다 쏘갔고, 둘 다 별로고만. 둘 다 있잖아요. 막, 내가 보니까, 둘 다, 내가 미쳤다는 거면서, 둘 다 똑같고만. 그래서, 인공조명 아래에서 보면요. 맞죠? 나이트클럽에서 보면 춤만 잘 추면요. 몸에 좀 잘 빠졌으면 어떻게? 괜찮아 보이거든. 맞죠? 나이트를 안 가십니까? 일단 가긴 가셨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열 방지 개념상 건조제를 많이 채운 도막의 균열생, 건조제의 가다 사용을 금하라는 거죠. 그리고 칠막은 각 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얇게 여러 번 칠하라. 그러면 초벌칠을 합니다. 초벌칠을 우리가 하도라고 해요. 하도. 초벌칠을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킵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재벌칠을 하게 됩니다. 재벌칠. 재벌칠을 중도라고 합니다. 시방서상은 제일 처음에 칠하는,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게 뭐다? 하도 초벌칠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 칠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칠하는 것을 뭐다? 재벌칠 중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또 건조를 시킵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정벌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벌칠을 우리가 상도라고 합니다. 마무리 칠하는 것을 상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상도. 상중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걸 건조를 시키고 다음 칠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건조를 불충분한 상태에서 다음 칠하면 도막의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켜라. 그리고 도장 후 뭐다?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돼. 이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급격한 건조를 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균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는, 모든 건조는 어떻게? 서서히 건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에서 이 도장을 하려고 하면 바탕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바탕면을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체크하시고, 칠의 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은 온도 20도씨, 습도 75% 있죠. 이것이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입니다. 최적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입니다. 습도가 약간 높아요. 도막에서는. 이 도막은 323페이지 용어 나와요. 323페이지에 제일 하단 보십시오. 제일 하단. 제일 밑에 32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번에 도막 나오죠? 나오죠? 도막은 칠한 도료를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을 말한다. 도막이랄게, 도막. 그래서 도막 형성할 때 온도는 몇 도씨? 20도씨. 습도 75%가 최적 상태예요. 최적 조건입니다.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도장면에 붙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칠한 횟수를 구분하여 색을 바꾸주라는 거죠.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된다. 연한 색에서 무슨 색? 진한 색으로 칠한다.
이게 제일 많이 냈어요. 색을 바꾸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냈습니다. 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은 계속 변합니다. 동일하게 출제는 안 하지만 계속 냅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꾸주라는 겁니다. 같은 톤으로 칠하지 않는다. 연한 색에서 진하색. 그러면 하도, 중도, 상도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초벌, 재벌, 정벌칠을 구분하기 색을 바꾸주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칠하면요. 어디까지 칠하는지 잘 몰라요. 맞죠?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하도, 중도, 상도는 제일 처음에 칠할 때 하는 거예요. 5년마다 도장할 때는 한 번만 칠해요. 또 5년마다 아파트 도장하는데 오늘 초벌 칠했으니까 언제 재벌 칠하러 옵니까? 안 돼요. 한 번으로 끝내요. 그거는.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모르다 처음에 칠하면 다 빨아먹어요. 초반에 칠하면. 한번 칠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칠했는데, 안 칠한 거 대별로 싹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 나눠서 칠하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막균열 원인도 기출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제 가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안료는 색깔 넣는 것이 안료죠. 색깔. 그래서 무슨 안료를 쓰냐에 따라서 이 도료의 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료. 그리고 대한 유성분이 뭐다? 기름 성분 아닙니까? 기름 성분. 이 비율이 적을 때, 그러면 기름 성분이 많으면, 유성분이 많으면 균열은 생기지 않습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뭐 할 때? 적을 때입니다. 균열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럼 여러분들 피부 이거 보면 되잖아요. 자, 건성 피부하고 지성 피부 중에 누가 사우나 갔다 오면 얼굴이 많이 당겨져요? 건성 피부잖아, 맞죠? 기름기 많은 사람들은요, 안 발라도 안 땡기잖아, 사실은. 맞죠? 아닙니까? 지성 피부들은. 근데, 저도 이제 산유국에서 은퇴할 것 같습니다. 기름이 별로 이제 조금 줄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바르면 엄청 기름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 갔다가 스킨도 안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맞죠? 뭐 그럴 때 근데 여성분들은 건성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뭡니까? 목욕탕 한번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풀 세트를 갖춰 가셔야 되잖아요. 요새 근데 남성들도 조금씩 보입니다. 세트를 갖춰 와가지고 막 몸에도 바르고 곳곳에 막 바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유성분의 비율이 뭐 할 때 적을 때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좀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초벌 건조가 뭐다? 불충분하면 균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되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했죠. 그리고 건조를 빠르게 하면 서서히 건조해야 되는데 급격한 건조가 뭘 야기시킨다? 균열을 야기시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료 사용하면 균열 생겨요. 그러면 저런 게 있죠. 수성 페인트들은 탄력성이 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은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페인트 종류 해놨는데, 자, 유성 페인트 있죠. 얘가 한 번 냈어요. 유성 페인트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다? 에나멜 페인트. 얘가 뭐다? 3번 냈어요. 처음하고 마지막만 내고 있네, 이 인간들이. 처음에 하고 마지막만 현재 출제를 했습니다. 이 2개만. 자, 그러면 유성 페인트하고 에나멜 페인트 이 2개만 현재까지 냈습니다. 다른 건 안 냈어요. 그럼 다음에 어디로 갈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냈던 거 또 봐야 돼요, 얘는. 그런데 유성 페인트 있죠? 유성 페인트는 명심하세요. 그 모르타르나 성면판 콘크리트 이런 게 무엇입니까? 해반죽 이런 것들은 알카리성 바탕이잖아. 알카리성 바탕에는 명심하세요. 알카리성 바탕에는 아무 페인트나 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카리는 수성 페인트 칠할 수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 그리고
합성 수지 페인트 칠할 수 있습니다.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유성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유성 페인트는 노야. 유성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유성 페인트는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색깔이 변색이 오기 때문에 유성 페인트는 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 보시면 조합이죠. 건성류 유성분하고, 건성류 있죠? 유성분, 기름 성분이잖아. 그리고 건조제. 그 다음에 안료가 색깔 내는 거예요. 그리고 희석제가 뭡니까? 점도 조절하는 거잖아. 맞죠? 이 도료의 점도 조절하는 게 무엇이다? 희석제. 그러면 이 희석제는 점도 조절 목적으로 저거잖아요.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도료의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쓰는 게 뭐다? 희석제. 도료의 무슨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것이 희석제입니다. 보통 휘발성 액체를 많이 써요. 신어. 근데 신나락하죠. 맞아? 그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근데 이때 그 4번 책 가시고 유성분이 많으면 내구성과 강택은 좋아집니다. 근데 건조는 어떻게? 느려져요. 그래서 있죠. 유성분의 비율이 기름성분, 건성류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건조는 느려져요. 균열의 원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성분의 비율이 뭐 할 때? 적으면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 그잖아. 여기 지성 피부도요. 입술에선 기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거 가지고 그 기름종입니까? 이렇게 지성 이렇게 닦아내는 거 있죠? 입술을 안 닦잖아. 입술이 산유국인 사람 없거든. 맞잖아요. 그래서 요소 균열 가잖아. 나는 볼 따고 해서 막 균열 가고 그래요. 아니죠? 그거 보시면 돼.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으면 뭐다? 균열의 원인이 되고, 많으면 균열의 원인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농담했네. 제가 농담한 거 잘 봐두세요. 이 분야는 뭔가 하면 공공연하게 별도로 대학교 과정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 출제하시는 분들도 내 강의를 많이 봅니다. 교재 쓰시는 분들도.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을 교재에다 다 적어놨어, 보니까. 그래서, 보는데, 여기에서 그거 알아두세요. 유성분이 많으면 건조가 느려져요. 강택 좋아지고. 그럼 균열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유성분이 비율이 적을 때마다 균열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거 먼저 볼게요.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번 가지고 다 내서 3번을. 와. 근데 돌리기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하고 뭐를 썼겠다? 기름 바니쉬. 시자는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건 관계없어요. 그럼 기름 바니쉬가 유성 바니쉬 아닙니까? 유성 맞죠? 지금 기름 바니쉬 했다가, 앞전에는 유성 썼어. 예. 문장만 바뀔 뿐이야. 바니쉬 요렇게 썼다가 아니 또 바니쉬를 뭐라고 해요? 줄여서 니스 이래잖아. 맞아요? 니스. 많이 들어봤죠? 똑같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기름 바니쉬, 유성 니스, 유성 바니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요렇게 썼다가 똑같이 맞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하고 안료를 섞어가 만든 거. 이것이 무슨 거다?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기출됐어도 내가 계속 강의하는 건 보시란 뜻입니다. 제가 기출된 거는 보지 말자고 하는데 기출된 걸 자꾸 강의하는 거 있죠? 그럼 보셔야 됩니다. 유형만 바뀌어요. 유형이 바뀌어서 또 냅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료가 들어가면 투명도료입니까? 불투명입니까? 불투명도료예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색이잖아. 투명도로 유색이죠? 불투명도로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에나멜 페인트가 뭐가 좋은가 하면 이 광택도 좋은데 이 부착력이 좋아요. 에나멜 페인트가 부착력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속 바탕에 적합한 거예요. 금속은 뺀질뺀질하니까 부착력이 적으면 어떻게 잘 안 붙겠죠? 맞죠? 그래서 금속 바탕에 적합한 페인트가 바로 이 에나멜 페인트예요.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 반짝반짝하죠? 우리도 에나멜 종류 있죠? 에나멜 구두 이런 거, 에나멜 개들이 반짝반짝 광택 좋잖아. 맞죠? 도막경구하고. 지금까지 요거 말만 다 맞췄어요. 아직도 1번 가지고 내고 있어요. 3번 냈는데. 똑같이만 안 내면 돼요. 여기는 제가 기출한데 계속 기출해도 된다 해서 여기서 계속 기출해요. 근데 다른 데는 제가 색다르게 난다 해서 그 색다르게 계속 냅니다. 자, 이거는 근데 도장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기 기름 바니시 있죠? 한번 봐두세요. 기름 바니시 안료성이 에나멜 페인트니까 그래서 기름 바니시 봐두세요. 유성 바니시. 그 위에 보면 있죠? 기름 바니시. 자, 에멜션 페인트 위에 기름 바니시죠? 그래서 기름 바니시가 유성 바니시죠. 유성 니스인데 보통 여러분들 보통 니스라고 칭하는 거죠. 니스 이렇게 일명 니스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무 바탕에 적합하죠. 얘가 투명 도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 바니시가 무슨 도료다? 투명 도료예요. 투명 도료예요. 투명 도료입니다. 그리고 나무 바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착색할 때 뭘 쓴다? 착색은 물체 바탕에 색을 넣는 것이 무엇이다? 착색이잖아. 착상시키는 거죠. 색을 착상시키는 게 착색입니다. 이때 그 스테인류를 씁니다. 스테인은 우리가 오일 스테인이 있고 오일 스테인도 있고 수성 스테인도 있어요. 스테인은 그러면 물로 희석하는 게 있고 기름으로 희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인 착색제입니다. 스테인은 착색제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는 5번을 꼭 체크하십시오. 5개용으로 뭐다? 부적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니시 니스는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5개용으로 부적합합니다. 5개용으로. 내후성은 외부 실외 기후이죠.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후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바니시는 그래서 알아둘 것이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해요.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합니다. 그 측면 봐두세요. 그리고 320 발음공법에서 유일하게 나온 게 뿜칠 공법 있죠. 뿜칠이 냈어요. 뿜칠 개념이. 뿜칠 가지고 저거 가지고 냈습니다. 7번 가지고. 그거는 스프레이 그는 도면이 직각으로 한데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기출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322페이지 그림 보시면죠. 스프레이 그는 운행 방법이 있잖아요. OX 해놨죠. O로 운행하라 이게. X로 운행하지 말고. 근데 현장에서 칠한 분들이 O로 안 합니다. 다 X로 합니다. 어떻게 O로 칠해?
에이, 면 조그만하면 오로 칠할 수 있지. 아파트 벽면 혼자 매달려 그거 다 칠해야 되는데 요렇게 칠하면 언제 다 칠해? 못 칠해. 그래서 다 X로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항상 치다 보고 있거든요. 도장하면 저는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하면 여기에 뭐합니까? 빠대칠 한다는 거 있죠. 처음 들어봐요? 여기 아파트 도장할 때 보면 이런 데 계곡 주변인데 뭔가 이런 거 진한 거 뭔가 이렇게 덧붙임 도료 바르잖아. 진짜 관심이 없으시는가 보네. 한 번도 못 본 거 보니까. 빠대칠 한다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균일간데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덧붙여 이렇게 바르는 도료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퍼티라고 하는데,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출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혹시 내는 게 6번 가지고 낼 수 있어요. 6번, 7번 가지고 사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근의 운행 방법은 제1회, 제2회가 뭐다? 제각기 직각이에요. 그러면 하도할 때 X축으로 가면, 중도할 때 Y축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맞죠? XY로 가면서 칠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페이지 323배 시방서는 그 용어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용어에서 그 1번의 가사 시간 알아두시고, 가사 시간. 그럼 다액형은 최소한 2가지 이상 재료를 섞어서 하는 이액형형 이상을 다액형이라고 합니다. 사용할 때 혼합했을 때 결하나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죠. 그러면 쉽게 굳어지지 않고 있죠? 굳어지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이 무슨 시간? 가사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가사 시간. 쉽게 작업 가능한 시간. 오케이? 작업 가능한 시간. 그럼 여러분입니다. 유성 페인트를 하게 되면 희석제를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죠? 그러면 희석제 더 넣어가지고 뻑뻑하지 않도록 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 가능한 시간이 무슨 시간? 가사 시간. 그리고 눈먹임 나오죠. 목부 바탕에 도관이나 이런 구멍 같은 걸 메우는 작업하는 것은 뭐다? 눈먹임이랄게. 그럼 자, 이거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목재에 보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난 경우 있죠. 옹이 같은 걸로 구멍이 날 수 있고 물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가 구멍이 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구멍이 난 경우에 그런 걸 메워주는 작업하는 거. 균열이 가서 떡 갈라진데 그런 걸 메워주는 작업이 눈먹임이고요. 근데 넘겨보십시오. 9번에 퍼티 나오잖아.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르들은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이나 구멍이 있죠. 이 결함을 메워서 바탕의 평평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 도료를 뭐라 한다? 퍼티라고 해요. 여러분들 빠다칠 한다. 이겁니다. 퍼티. 명심하세요. 이걸 퍼티라고 해요. 퍼티. 현장에서 빠다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퍼티. 그거 좀 한번 봐두시고요. 올해는 별표 해놓으세요. 여기 용어 있죠? 용어에 올해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용어 부분에 별표 100만 개 해놓으세요. 나오면 얘가 나와. 앞전은 320페이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했죠? 이쪽이 중요하다 했는데 올해는 이쪽 종합문제 나오면서 답이 여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합문제 올해는 낼 거예요. 나오면 종합문제 내면서 답을 323이나 24페이지에서 유도시킬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자, 그 324페이지 그거 보시면 도막 두께 나오죠? 건조 경화한 후에 도막의 두께, 도막 두께는 경화 전이 아니에요. 경화마다 한 후. 경화는 뭘 경화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게 경화였잖아요. 맞죠? 경화라는 문장은 굳어지는 거,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긴 경화이죠.
그리고 상도는 마무리 도장하는 게 뭐다? 상도라겠죠. 정벌치. 맞죠? 그러면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은 무엇이다? 초벌칠 하도고. 그러면 그 11번에 나오죠? 하도 프라이머라고도 하고요. 하도 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칠하는 것은 하도 또는 뭐다?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그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초색 아까 봤고, 착색은 바탕면에 각종의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을 이렇게 나지. 몰라, 시방서에 이게 용어라고 써놨어. 나는 용어 아닌데. 맞죠? 용어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해놓은 것 같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이래. 그게 착색이래. 이게 용어야, 어디? 맞죠? 다 하나도 용어 설명 안 해놓고. 착색은 이제 합판 같은 거 있죠. 나무에 저기 투명도를 바를 때, 맞죠? 니스를 바를 때 미리 안에다가 물체의 바탕 있죠. 나무 같은 데 색을 넣는 작업하는 거 있죠. 그것이 무엇이다? 이 착색인 거예요. 색깔을 착상시키는 거예요. 맞죠? 나무 바탕에 색깔을 뭐다? 착상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색깔을 넣는 작업하는 거 있죠. 그것이 착색입니다. 그러면 이거 니스는 투명도료였잖아. 바니쉬가. 맞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합판이 사실상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 맞죠? 그다 바로 니스를 칠하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안에다가 우리가 나무 색깔 같은 걸 좀 진하게 넣기 위해서 스테인 가지고 착색제가 스테인이거든. 색깔 넣는 재료가. 맞죠? 그런 걸로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 되어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거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10번에 희석제 나오죠. 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한 휘발성 액체를 뭐다? 희석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석제가 돌의 유동성 증가했으니까 바로 돌의 점도를 조절해 주는 게 무엇이다? 희석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상에서 1번, 2번 정도는 공부해 놓으세요. 뒤쪽은 냈기 때문에. 도장의 배합배. 도장은 무조건 어디서 묻지도 마지막에 따지면 무조건 비율은 질량배입니다. 하여튼 비율이 나왔다가 무슨 비? 질량배. 용적비가 아니다. 질량비라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건조시간 나와요. 아까 가사시간은 자극 가능한 시간이 무슨 시간? 가사시간이지만 건조시간은 틀려요. 건조시간은 그 나오죠. 온도 20도씨 그리고 습도 75% 나요. 이때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뭐다? 건조시간이고요. 자극 가능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가사시간이고. 둘이 혼돈하면 안 돼요. 가사시간하고 건조시간하고 혼돈하지 말자. 작업이 가능한 시간은 가사시간. 그리고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뭐다? 건조시간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장에서 시방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325페이지 가연성 도로의 보관 및 장소 있죠. 이거 가지고 12회 때 기출을 했어요. 시방서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시방서가. 그래서 그 2번에 디귿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답을 만들었어요. 지붕은 불연제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나오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냈었어요. 천장 설치하고 설치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낼 수 있는 것이 기억 체크.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 돼.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용 창고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용 창고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도료 보관, 가연성 도료는 원칙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라 이거야. 원칙이. 원칙이 전용 창고에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니은 나오죠.
건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때는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구조해야 돼. 이건 재료가 아니고 구조. 내하 구조나 또는 무슨 구조? 방하 구조로 구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료에는 가연성들이 많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있죠. 구조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을 하라 이거예요. 명심하세요. 내하 구조 내지 무슨 구조? 방하 구조까지는 가능하다. 또 이러면 또 안 돼요. 불연 재료를 사용한 장소에 하면 안 돼. 불연 재료는 불에 못 견뎌.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지. 맞아? 화재가 나면 견뎌줘야 되죠. 화재가 난데 와씨 방하구 구획이 안 되면 다른 데로 화재가 어떻게 쉽게 옮겨가죠? 그래서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일부러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건축적사. 자, 이 건축적사는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문제인데 한 문제는 계산 갑니다. 한 문제는 계산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작년엔 제가 이제 드디어 벽돌 나왔습니다. 이제 벽돌 공사가 2번 냈거든. 자, 타일 공사 2번 냈고 벽돌 공사 2번 냈어. 계산 문제. 두 번씩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냈던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거 하시면 돼요. 올해도. 근데 초반에 안 찍어줄 거예요. 수업은 하고 나중에 해드립니다. 제가 어디만 강의하면요, 그거 잘 안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 내가 어느 학원에 가면 내가 거기서 사라지면 적산 문제가 똑같이 나와. 적산 문제를 제가 찍어준 게 나오는데 어디 가면 약간 다른 걸 내. 그래서 초반에 안 찍어줍니다. 나중에 찍어줄 겁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페이지 332페이지 보시면 적산에서 적산하고 견적 개념이 나오죠. 적사량은 바로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말한다. 적산이라 해요. 그럼 적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가 적산인데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행위가 뭐다? 견적입니다. 견적.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면 되죠. 우리 성형수술하면 비용을 갖다가 생각합니까? 우리 얼굴 성형수술하는데 재료 양을 생각합니까? 비용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견적을 뽑죠, 맞죠? 아닙니까? 견적 뽑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공사량을 산출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기출되었습니다. 적산하고 견적 개념은 지문은 한 번 더 나왔고 2번 기출 나왔고 답이 한 번 됐습니다. 적산하고 견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적산의 종류에서는 2번에 상세 정도에 따라 있죠. 이 부분이 시험이 나왔었어요. 누가 정확도가 있느냐. 그러면 계산 견적하고 무슨 견적이 있습니까? 명세 견적 있죠.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 상세 정도 얼마나 상세하게 뽑느냐. 상세 정도에 따라 우리가 명세 견적과 계산 견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세 견적을 정밀 견적이라고도 하고 상세 견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이걸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거 쓰면 이미 다 아는 걸. 정밀 상세 이러면요. 맞죠? 아주 정확히 뽑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견적과 이 명세견적을 구분을 간략히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략적으로 뽑는 것이 무슨 견적이다? 계산견적. 이거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고, 이거는 뭐다? 상세하고 정밀하게, 상세하고 이 정밀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산출하죠. 그렇다 보니까 계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상태에서 미완비. 설계도서라는 것은 설계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도서라 해요. 설계도면과 이 서류를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해요. 근데 미완비 상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려우면 우리가 성형 비용을 산출할 때, 맞죠?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맞죠?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어서 대충 알아보는 것은 무슨 견적이다? 계산견적. 왜? 얼굴 이 도면을 안 내밀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죠? 성형외과에 가서 어떻게 수술하는가 되죠? 누구처럼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개그맨 있죠? 오나미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맞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또 누구야? 뭐 요새 젊은 층에서 누가 인기입니까? 아, 요새 트와이스가 인기인가? 모델은 아니죠. 성형 모델은 노는 아니고, 뭐 김태희씨처럼 해주라, 누구처럼 해달라 이러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데, 명세견적은 설계도서가 완비되고요. 완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 설명까지 다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공사비는 틀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도시에 있는 거 하고, 맞죠? 와, 여기 독도에서 공사해. 저기 이어도에서 공사해. 그럼 비용이 어떻게? 막 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부치도 항상 예외지. 도서상간식 해놨죠? 3만 원짜리 뭐 하나 시키는데, 와, 여기서 이어도까지 배송하려고 하면요,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맞죠?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설명 들었고, 현장 설명도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 설명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해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래서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무슨 견적이다? 명세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계산견적에 속하는 게, 그래서 예상견적, 그 위에 보면 예상견적은 여기 속해요. 계산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견적이나 실시견적은 이 명세견적에 속하는 거예요. 설계견적이나 실시견적은 명세견적에 속하는 겁니다.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공사비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 구성. 자, 공사비 구성에서 낼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직접 공사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직접 공사비, 뭐 이거 낼 게 이거 하나 딱밖에 없어요. 직접 공사비는 일단 공사하는데, 아파트 짓는데 재료 들어가야 되죠. 철근, 콘크리트, 맞죠? 이런 것도 가야 돼. 벽돌값도 들어가고 타일 있죠? 이런 다 장판지, 맞죠? 벽지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비다? 재료비예요, 재료비. 자, 직접 재료비고, 그래서 이제
공사 목적물을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직접 재료비고, 뭐 재료비는 뭐 간접 재료비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거기 뭐 소모품비 있죠. 형성돼 공사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 재료만 있다고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건축물을 만들어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다 놓으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탁탁탁탁 붙더라. 그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그래서 뭐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죠? 노비가 들어가는 게 노비.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현장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주를 줍니다. 특히 창호 관련된 거, 아파트 있죠? 창호는 다 외주 줘요. 그럼 방화문이나 샤시들 있죠? 그런 것이 무슨 비다? 외주비야.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문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그 비용 관련된 거, 이걸 무슨 비? 외주비라고 해요. 사실상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저 만들어도 삼성전자가 혼자 다 만드는 건 아니죠? 맞죠? 사실 부속품 다 외주 주죠? 외부 업체에서 다 들어오거든. 제가 그때 한번 구미공단에 아르바이트 갔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거 전부 다 외부 업체에서 만들어 줍니다. 저는 뭐 여러 개 만들어 봤는데, 대표적으로 리모컨에 보면 있죠?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고무를 갖다가 전기를 통하는 고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넣거든. 제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거기 알바 해봤었는데 그래서 외주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경비. 자, 경비는 그러면 이거 있다고 공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공사장에 전기 들어와야 되겠죠? 전력도 써야 되고, 맞죠? 뭐 공짜로 크레인이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외부 업체에 빌려 쓸 수 있죠? 기계를 빌려서 기계 경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죠? 산재? 그럼 보험료도 낼 수 있는 거고, 내 땅이 좁으니까 다른 땅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적재하면서 임차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경비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겁니다. 이 중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내면서 그때 일반 관리비가 답이었었어요. 일반 관리비가. 그래서 이제 이걸 내면서 일반 관리비를 넣어서 이렇게 낸 겁니다. 일반 관리비는 그 밑에 해놨죠? 밑에 보시면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 그래서 일반적인 임원이라든지 본사 직원의 급료 지급하는 게 무슨 거다? 일반 관리비에 속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냈던 거야. 그래서 일반 관리비만 자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얘입니다. 경비는 한번 시험에 냈어요. 경비는 한번 시험에 냈다. 그러면 일반 관리비하고 경비가 시험에 한번 언급됐어요. 그러면 그건 공부해야 될 게 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외주비하고 노비 둘 중에 아마 낼 거야. 나오면. 나는 힘들어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다 이러시면 외주비하고 뭘 본다? 노비를 잘 보세요. 그럼 직접 노비는 다 하실 거고, 공사의 목적물을 위해서 직접 그 작업하는 사람 있죠? 뭐 철공공, 조적공, 타일공, 미장공, 막 시다, 맞죠? 도장공,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건 무엇이다? 돈 주는 거는 직접 노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작업은 하지 않지만 제가죠, 이런 현장 감독들이라든지 현장 사무소에도 직원이 있죠. 현장 사무소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경비 지급하는 것은 돈 지급하는 급료 지급하는 것마다 간접 노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비하고 이거
농업일을 잘 공부를 해 놓으세요. 밑에 용어에서. 뻔할 뻔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34페이지 정미량 나오죠. 설계 도서에 의해 정확히 산출한 겁니다. 길이든 면적이든 최적이든 정확히 산출한 것이 무엇이다? 정미량. 그럼 이거는 할정률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한 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할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할정률을 고려를 안 했어. 할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정미량입니다. 근데 이때 소요량은 할정률을 고려한 겁니다. 할정률. 그러면 소요량이라는 것은 이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무엇을? 할정률을 플러스한 겁니다. 할정을. 이것이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할정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참고사항에서는 두 가지만 봅니다. 335페이지 12번 하단에 CGS 단위 기준 봐두세요. 이건 지문만 2번 땄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 단위 기준이요.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죠. 그래서 길이의 센티미터, 질량의 그램, 그리고 시간의 세컨드, 초를 쓴 겁니다. 초.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 단위 기준이다. 335페이지 하단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CGS 단위 기준. 요거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17번 다음 면적과 최적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 데 있죠. 이 조건 가지고 한 번에 볼트 구멍 가지고 한 번 했었어요. 12회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12회 때. 얘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산출 시 주의사항 나오죠. 수량산출 가급적 시공세 계산하고 지정소수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 단위로 한산하게 해서 절상 혹은 절하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절상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거, 올려주면 절상이고, 버리면 절하라고 해요. 절하.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리면 절상.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면 절하라고 해요. 그럼 보통 반올림 하는 거 있죠? 반올림은 아니죠. 반올림은요, 4,4,5입이라 해요. 4는 버리고 죽이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거 있죠? 네. 4,4,5입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소수점 이하를, 그래서 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 두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럼 그 다음 1, 2하를 두째 자리까지 구해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라는 것이 반올림이에요. 4,4,5입이 반올림이야.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리는 것을 뭐라 한다? 반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올림. 저는 4,4,6입 하는데도, 저기 군에서는 4,4,6입을 해요. 정확도를 위해서. 4,4,5입보다 4,4,6입이 정확도가 높거든. 왜 그런가 하면, 군은 생명을 해 포탄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죠. 잘못 떨어지면, 맞죠? 그래서 거기서는 4,4,6입을 합니다. 자, 그 좀 봐두시고요. 제2절 공사별 적산 계산 문제는 다음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과정에는 안 다룰게요. 계산은. 잠시 휴식하고 건축 설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